비릿한 피냄새, 땀의 짠맛과 흙먼지의 첩첩함이 뒤섞여 입안을 맴돌았다. 안유진 소령은 훈련장 바닥에 엎드린 채 뺨을 스치는 모래 아래 거친 감촉을 느꼈다. 귓가에는 마동철 대령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내리찢고 있었다. 그는 군화 앞코로 그녀의 옆구리를 툭 걷어찼다. 지독한 모욕이었다. 일어나지 그러나 우리 엘리트 안소위. 그가 고함을 질렀고 주변의 군중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희열에 찬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게 군대 계집들의 한계인가? 주먹 몇 대 맞았다고 엄마 찾으며 울 셈이야? 어깨와 갈비뼈에서 시작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졌다. 처참하게. 마 대령의 거대한 몸은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았고 그녀는 그 산자락 아래 짓밟힌 한 폭이 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과 굴욕감 속에서 무한과 다른 감각이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적이었다. 폭풍전야의 호수처럼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평온. 그녀는 707 훈련소 시절 늙은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적이 네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 적은 방심하고 너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혼란이 없었다. 방금 숫돌에 간 칼날처럼 투명하고 차갑고 예리한 빛만이 감돌았다. 군중의 함성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오만함과 자만심에 취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거대한 적. 흙먼지 묻은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주먹으로 말아 쥐어졌다. 공기 중에 흐르던 미묘한 변화, 마 대령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쓰러진 여자에게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살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놀이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훈련의 시작이었다. 육군 과학화 훈련단의 거대한 시가지 전투 훈련장. 실제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의 공기는 화약 냄새 대신 팽팽한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육군 내 최정예라 자부하는 여러 부대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일주일간 펼쳐질 대규모 합동 훈련을 위해 집결해 있었다. 아직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탐색하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불꽃처럼 허공에서 부딪혔다. 나는 갓 중2 계급장을 단 신참 장교로서 이 거대한 부대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부대들의 깃발, 번뜩이는 선배 장교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속한 제5기동군단 소속 장교들 사이에서 유독 나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의 직속상관 안유진 소령님. 그녀는 언저나처럼 소란스러운 주변과 완벽하게 분리된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듯했다. 다른 장교들이 335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앞으로의 훈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저 말없이 훈련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기쁨도 긴장도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평온한 얼굴,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깊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지난 6개월간 그녀의 부관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본 안유진 소령은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회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고 자신의 의견은 가장 마지막에 핵심만을 짚어 간결하게 말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복잡한 작전 계획서를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작성해내고도 그것이 마치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행동했다. 그녀는 훈련장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완벽한 결과만이 남아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머리가 비상한 엘리트 참모장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녀에게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우연히 개인 체력 단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령님과 마주쳤다. 그녀의 전투복은 이른 아침의 이슬이 아니라 비 오듯 쏟아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숨심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철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모습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참모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현역 전투요원의 모습이었다. 또 한 번은 내가 결제 서류를 들고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을 때였다. 그녀는 무심코 서류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핏 본 그녀의 손바닥을 잊을 수가 없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 하지만 그 손바닥에는 웬만한 특전사 부사관들보다도 더 단단하고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펜을 잡아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철봉을 잡고 총을 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단련한 자의 손이었다. 그리고 지금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위화감의 정점이었다. 그녀는 훈련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장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건물의 배치, 도로의 넓이, 각 건물의 층수와 창문의 위치를 훑으며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전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듯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노련한 지휘관의 눈빛과도 같았다. 안유진 소령, 그녀는 거대한 빙산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수면 위에 드러난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본체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왜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겸손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언젠가 저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돌멩이가 던져지는 날이 온다면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무언가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이다. 나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마른 침을 삼켰다. 폭풍 전의 고요함.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은 곧 시작될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나의 상관인 안유진 소령이 서 있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예감이 나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훈련장의 평온을 깨뜨린 것은 마치 지축을 울리는 듯한 우렁찬 웃음소리였다. 연병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체구의 대령이 자신의 수족들인 듯한 장교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조용한 연못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진 것과 같았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가 바로 마동철 대령이었다. 힘이 곧 정의라는 철학을 신봉하며 육군 내에서 가장 마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물로 유명한 남자.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컸고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체구와 높은 계급이 곧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크하하! 여기 모인 풋내기들 좀 보라고. 여기가 군대 훈련장이야? 아니면 유치원 소풍 나온 거야? 마 대령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아첨꾼 장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는 훈련에 참가한 다른 부대 장교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하찮은 동물들을 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을 던졌다. 그의 시선이 훈련장 한쪽에서 몸을 풀고 있던 몇몇 여군 장교들에게 닿았다.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걸렸다. 이런 요즘 군대가 정말 좋아졌어. 여자들까지 이런 험한 훈련에 다 끼워주고 말야. 전쟁 나면 총알이 여자라고 피해가기라도 한답니까? 그의 무례한 발언에 주변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여군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몇몇 남성 장교들 역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마 대령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의 계급과 악명 높은 성격 앞에서 대부분은 침묵을 선택했다. 바로 그때 마 대령의 시선이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던 안유진 소령과 마주쳤다. 다른 이들처럼 자신을 경외나 두려움의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저 무감각하고 평온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마치 도전을 받은 황소처럼 곧장 그녀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이, 거기 소령! 그가 턱짓으로 그녀를 불렀다.
자네가 이번 5군단 대표인가? 보기에는 빼빼말말 가지고 총이나 제대로 들 수 있겠어? 그의 무례한 도발에도 안유진 소령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언덕을 내려와 마 대령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령 안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마동철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자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견고한 방파제 같은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으라는 듯 더 큰 목소리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것 좀 보시오 여러분. 우리 군대가 이제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아가씨들을 데리고 훈련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손톱이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저런 갸냘픈 손으로 총을 잡는단 말인가? 그의 말에 그의 무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언어의 폭력이었다. 모든 시선이 안유진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다. 분노할까? 아니면 굴욕감에 눈물을 보일까?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변함없는 눈빛으로 마동철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작은 개를 바라보는 사자의 눈빛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반박보다도 더 강력했다. 그것은 마동철의 조롱을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가장 완벽한 무시였다.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자 마동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소령 계집애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그가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령님. 안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대령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 훈련 준비를 위해 이만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의견이라는 단어에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의 말을 명령이 아닌 한 개인의 사적인 견해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건방진! 마동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훈련.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잠시 후에 있을 맨손 격투 훈련이 아주 기대되는군. 니년의 그 잘난 혓바닥이 내 몸뚱이만큼 강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 테니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가 사라지자 나는 조심스럽게 안소령님께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소령님?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그것은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무언가였다. 괜찮다, 김중희.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시 훈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짖는 개는 물지 못하는 법이니까. 나는 그녀의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녀가 말한 짖는 개는 정말로 상대를 물어뜯을 힘이 없는 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느라 자신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오는 진짜 포식자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개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갈등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피와 굴욕의 열매를 맺게 될 터였다. 오전의 이론 및 전술 브리핑이 끝나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오후의 실전 훈련 시간이 다가왔다. 첫 번째 훈련 과목은 맨손 격투술. 군인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생존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었다. 훈련장 중앙에 넓은 매트가 깔리고 각 부대에서 선발된 장교들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기 위해 모여들었다. 훈련 교관이 무작위로 대진표를 짜기 시작했다. 나는 제발 마동철 대령과 같은 조에만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내 이름은 다른 부대의 비슷한 체급의 대위와 함께 호명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유진 소령님의 이름이 불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상대로 지목된 남자에게로 향했다. 해병대 소속의 이정훈 중령. 그는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내에서 최고의 파이터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눈빛. 그 누구도 안유진 소령이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된 대련이 성립될 것이라고조차 기대하지 않았다. 이정훈 중령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교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교관님, 이건 좀 체급 차이도 너무 나고 상대는 여군 소령님이신데 훈련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신사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마동철 대령이 옆에서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이 중령, 뭘 그렇게 빼나? 군대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 군인만 있을 뿐이지. 평등을 부르짖던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구만. 안 그런가? 안소희? 그는 조롱 섞인 눈으로 안유진을 쳐다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안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게 건넸다. 그리고는 매트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정훈 중령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규칙대로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중령님. 시작하시죠. 그녀의 그 담담한 태도에 이정훈 중령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매트 위로 올라와 그녀와 마주섰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겠지요. 조심하십시오, 소령님. 그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파이팅 자세를 취했다. 심판의 시작 신호가 울렸다. 이정훈 중령은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스텝을 밟으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빈틈을 탐색하는 노련한 사냥꾼의 움직임이었다. 반면 안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특공무술이나 태권도와는 조금 달랐다. 방어적이면서도 언제든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마치 코브라와 같은 자세였다. 몇 초간의 탐색전 끝에 이정훈 중령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빠르고 날카로운 앞차기로 그녀의 복부를 노렸다. 모두가 비명을 지를 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차기면 허공을 갈랐다. 안유진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의 공격을 옆으로 흘려보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빨라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첫 번째 공격이 빗나가자 이정훈 중령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주먹을 뻗어 그녀의 앞면을 향해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렸다. 그 순간이었다. 첫 번째 동작. 안유진은 몸을 숙여 그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효율성과 치명성의 결정체였다. 두 번째 동작. 그녀의 왼손이 그의 뻗은 팔 안쪽을 부드럽게 감아주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향해 지렛대처럼 압박을 가했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은 손날을 세워 그의 목 측면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세 번째 동작. 그녀는 그의 몸의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며 자신의 다리를 그의 다리 뒤쪽에 걸어 부드럽게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매트 위로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의 몸 위로 올라타 팔꿈치 관절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안바 기술로 그를 제압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채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정훈 중령은 자신의 팔이 부러지기 직전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황급히 매트를 두드려 항복의사를 표시했다. 매트 주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지금 자신들이 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병대의 최강자가 여군 소령에게 단 3번의 동작만으로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그것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안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정훈 중령의 팔을 놓아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다. 이정훈 중령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대단하십니다, 소령님. 제가 졌습니다.
저건 군에서 배운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 좋은 스승님께 배운 호신술입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그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 매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 앞에 아까까지 그녀를 비웃던 많은 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동철과 그의 무리들은 달랐다. 저거 이중령이 봐준 거 아니야? 맞아. 여자라고 살살 다뤄준 거지. 운 좋게 기술 하나가 제대로 걸린 것뿐이야. 그들은 애써 그녀의 실력을 폄하했다. 그들의 굳어있는 얼굴은 그들이 느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빙산의 일각. 그들은 방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조각을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조각만으로도 그들의 오만함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안유진은 그들의 수근거림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서 외투를 건네받아 입으며 다음 훈련을 준비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첫 번째 대련이 가져온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훈련장은 이제 더 이상 안유진 소령을 약한 여군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일부에게서는 불편한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은 기돈의 질서를 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처럼 여겨졌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다음 대진표에서 안유진 소령의 이름이 다시 한번 호명되었다. 이번 상대는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 파견 온 김철민 대위였다. 그는 앞선 이정훈 중령보다도 훨씬 거구였다. 훈련복 위로도 터져나올 듯한 근육, 그리고 파도와 싸우며 다져진 단단한 하체.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작은 불곰에 가까워 보였다. 김철민 대위는 이정훈 중령과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기색 대신 강한 승부욕과 호승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안유진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력을 다해 싸워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파이터였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령님. 영광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은 소뚜껑처럼 크고 거칠었다. 안유진은 담담하게 그의 악수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매트 위에서 마주섰다. 이번에는 탐색전이 길지 않았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마자 김철민 대위가 먼저 저돌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힘으로 그녀를 찍어 누를 작정이었다. 그는 거대한 몸을 날려 럭비 선수처럼 그녀에게 태클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안유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그가 달려드는 힘을 역이 이용하여 그의 측면으로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의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힘과 무게를 그대로 이용하여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등을 밀어버렸다. 쿵! 거대한 불공 같던 김철민 대위는 자신의 힘에 스스로 넘어져 육중한 소리를 내며 매트 위로 고꾸라졌다. 그가 당황하여 급히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안유진은 이미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팔이 뱀처럼 그의 목을 감아 완벽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 자세를 완성했다. 크! 커헉! 김철민 대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엄청난 힘으로 그녀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안유진의 기술은 힘으로 거는 것이 아니었다. 인체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가장 효율적인 각도에서 공략하는 정교한 기계와도 같은 기술이었다. 그녀의 몸무게 전체가 그의 경동맥을 압박하자 그의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기 시작했다. 몇 초 후 거구의 UDT 대위는 산소 부족으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매트를 두드렸다. 두 번째 항복이었다.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었다. 훈련장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안유진 소령.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녀의 실력은 계급이나 성별, 체급을 뛰어넘는 진자백이 실전 무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광경을 유독 마동철 대령과 그의 무리들만은 인정할 수 없었다. 저게 말이 돼? 저 계집애 무슨 요술이라도 부리는 거 아니야? 그들의 수군거림에는 이제 놀라움을 넘어 불쾌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대상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마동철 대령의 표정은 최악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저 어린 여군 장교 한 명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힘이 곧 정의라는 자신의 신념이 힘이 아닌 기술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이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야만 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저 건방진 계집애에게 진짜 힘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만 했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장교를 밀치고 성큼성큼 매트를 향해 걸어나갔다. 거기까지!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울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훈련이 무슨 애들 장난이 된 것 같군. 실전 경험도 없는 것들이 아크로바틱 같은 기술 몇 개 성공했다고 다들 넋이 나갔나? 그는 훈련 교관을 쏘아보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교관, 다음 대련은 내가 직접 하지. 저기 저 안소희와 붙여주게. 그의 발언에 훈련장은 찬모를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대령이 소령과 그것도 부대 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그가 이제 막 2번의 대련을 마친 여군 소령과 대련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적 제재의 선언이었다. 교관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대령님, 규정상. 규정? 이봐, 교관. 전쟁터에 규정이 있던가? 마동철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저 패기 없는 후배에게 진짜 실전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야. 책상 물림들이 쓰는 저런 잔재주가 진짜 야수의 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말이야. 안 그런가? 안소령? 그는 다시 한번 도발적인 시선으로 안유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불공정하고 위험한 대결이 시작되기 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안유진은 아무 말 없이 김철민 대위를 일으켜준 후 다시 한번 대련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그 행동은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대답이었다.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외투를 부하에게 던져주고 매트 위로 올라섰다. 그가 매트 위에 서자 그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거대한 회색곰처럼 우람하고 위협적이며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날렵한 흑표범처럼 작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민첩성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모두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대련이 아니다. 이것은 2개의 신념, 2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 훈련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터였다. 심판의 시작 신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신호라기보다는 야수를 가두고 있던 우리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마동철 대령은 자세를 잡거나 탐색전을 벌일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는 시작과 동시에 성난 콧불소처럼 안유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적은 기술을 겨루는 것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힘과 무게로 그녀를 처음부터 찍어 눌러 뭉개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은 건투 글러브를 낀 선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사장의 해머처럼 둔탁하고 파괴적인 힘만을 담고 있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으로도 위협적인 주먹이 쉴 새 없이 안유진의 머리와 몸통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계속해서 허공만을 갈랐다. 안유진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그의 폭풍 같은 공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냈다. 그녀의 스텝은 현란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냈다. 그가 주먹을 뻗으면 반보 물러서고 그가 발길질을 하면 몸을 틀어 비껴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그의 조급함을, 그의 넘치는 힘을 그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몇 번의 공격이 연속으로 빗나가자 마동철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그물로 날렵한 나비를 잡으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헛손질만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장교들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조롱과 무시 대신 놀라움과 흥미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 쥐새끼 같은 년! 마동철이 마침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정정당당한 대련 따위는 집어치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규칙을 버렸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한 마리 야수일 뿐이었다. 그는 갑자기 스텝을 바꾸어 안유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대련에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기술을 사용했다. 바로 팔꿈치 공격이었다. 그의 단단한 팔꿈치가 쐐기처럼 안유진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열했다. 안유진은 간신히 고개를 뒤로 젖혀 급소를 피했지만 팔꿈치 끝이 그녀의 광대뼈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고 머리가 띵하게 울렸다. 처음으로 허용한 유효타였다. 그녀가 잠시 주춤하는 순간을 마동철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의 무릎이 맹렬한 기세로 솟아묻혀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의 무릎 찢기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 행위였다. 컥! 안유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숨이 멎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 그녀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처음으로 방어 자세가 무너졌다. 크하하하, 이제야 좀 맞을만 하냐? 마동철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그대로 자신은 무릎에 그녀의 얼굴을 내리찍으려 했다. 명백한 반칙이자 살인 행위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훈련을 감독하던 교관이 놀라 제지하려 했지만 마동철의 부하 장교들이 교묘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요 교관님, 진짜 실전 훈련이라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주인이 벌이는 잔혹한 폭력을 방조했다. 안유진은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고개를 틀어 이마로 그의 무릎을 받아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녀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눈을 가렸다. 그녀는 마동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압도적인 체급의 차이는 기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공격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시라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흐릿했고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받아내기 시작했다. 퍽, 퍽, 퍽. 그의 주먹과 발길질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몸은 샌드백처럼 무기력하게 흔들렸다. 주변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처음의 흥미와 놀라움은 사라지고 불의를 목격하는 이들의 불편한 침묵과 몇몇 여군 장교들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이것은 더 이상 대련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는 가장 추악하고 원초적인 야만의 현장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다. 저곳에 뛰어들어 소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동철 대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내 몸은 검쟁이처럼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마침내 안유진의 다리가 풀렸다. 쉴 새 없이 이어진 충격에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동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곰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지친 몸을 그대로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레슬링 기술처럼 그녀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매트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쿵! 훈련장 전체가 울리는 듯한 육중한 소리. 안유진의 등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폐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마저 강제로 터져나오며 그녀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암전되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마동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승리를 선언하는 대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짓밟는 것에 선택했다. 그는 쓰러진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육중한 무릎으로 그녀의 가슴을 짓누났다. 안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강하게 내리치지는 않았다. 대신 마치 벌레를 건드리듯 툭, 툭 하고 그녀의 어깨와 뺨을 가볍게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폭력이 아니었다. 상대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능욕행위였다. 어때, 안소희? 이제 좀 알겠나?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진짜 힘이라는 거다. 니년이 쓰는 그 간지러운 기술 따위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지. 그는 자신의 승리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주변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대다수의 장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거나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대령이라는 계급이, 마동설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입에 보이지 않는 재갈을 물리고 있었다. 폭군의 포효보다 그를 지켜보는 군중의 침묵이 더 무서운 법이다. 오직 마동철의 무리들만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꼴 좋다, 건방진년. 대령님, 멋지십니다. 군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첨과 환호는 이 잔혹한 연극의 역겨운 배경음악과도 같았다. 훈련 교관은 안절부절 못하며 상급 지휘관석을 쳐다보았지만 그곳에 앉아있던 장군들 역시 침묵하고 있었다. 마동철의 배경을 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태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침묵이 야수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나는 이빨을 너무 세게 악문 나머지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미친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무력하게 나의 상관이, 내가 존경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 짐승에게 짓밟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안유진은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과 온몸을 덮치는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이 터져 흘러내린 피가 턱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능력,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 모든 것이 야수의 군홧발 아래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마동철은 이제 충분히 그녀를 능욕했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무릎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한번 툭 치며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다시는 남자들 앞에서 건방지게 까불지 마라. 알겠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동안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안유진의 눈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졌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고통도, 분노도, 굴욕감도.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깊고 서늘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동철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밑에서 신음하던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안유진의 내부에서 무언가 딸깍 하고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이성의 스위치도 아니었다. 감정의 스위치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극한의 상황에서만 발동되도록 수만 시간의 훈련을 통해 그녀의 몸과 정신 가장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전투 모드 스위치였다.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그녀를 지배하던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욱신거리던 갈비뼈의 통증도, 찢어진 입술의 아픔도, 숨막히는 압박감도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육체는 한낱 껍데기가 되었고 그녀의 의식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마동철의 조롱도, 그의 무리들의 환호성도, 다른 이들의 침묵도. 그녀의 세계는 절대적인 고요함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눈앞의 목표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목표, 마동철 대령, 신장 약 190cm, 체중 110kg 이상, 주 공격 패턴, 힘에 의존한 단순한 직선 공격, 체력 소모가 심해 호흡이 거칠어짐, 하체에 비해 상체가 비대하여 무게중심이 높고 불안정함, 특히 왼쪽 무릎을 공격할 때마다 미세하게 균형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아 과거 부상 경력이 있을 가능성 높음.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눈앞에 거대한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다. 수많은 균열과 약점을 가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물에 불과했다. 707 훈련소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진짜 싸움은 네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 공포를 넘어 오직 순수한 본능과 기술만이 남았을 때, 그때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너는 무기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 무기. 그녀의 몸은 거기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지옥에서 벼려낸 살아있는 무기. 마동철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변화에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 불쾌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어깨를 발로 한번 툭 찼다. 이제 그만 일어나지. 가짜는 쇼는 끝났으니까. 그의 발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던 안유진의 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뱀처럼 그의 발목을 감아주고 정확하게 아킬레스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그러나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주는 각도로 힘을 가했다. 크악!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발목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르는 듯한 고통.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그 틈을 안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듯, 그러나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이전에 지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꼿꼿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섰다. 찢어진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그녀는 무심하게 손등으로 닦아냈다. 훈련장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일방적인 학살극의 희생자였던 여자가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서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약자의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상위 포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마동철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당혹감이었다. 어떻게,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자신의 발밑에서 죽어가던 년이 어떻게 저런 눈빛으로, 저런 자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말을 더듬거렸다. 안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전투를 위한 기본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양손은 부드럽게 주먹을 쥔 채 턱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녀의 스텝은 가볍고 마치 물 흐르듯 유연했다. 그녀의 온몸은 이제 그 어떤 공격도 받아내고 그 어떤 빈틈도 파고들 준비가 된 완벽한 무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동철의 무리들이 내뱉던 조롱과 환호성은 멎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불길한 침묵이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폭풍은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했다. 지금부터 시작될 진짜 폭풍은 이 훈련장의 모든 오만함과 위선을 뿌리채 뽑아버릴 거대하고 무자비한 자연재해와도 같을 거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안유진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포식자 그 자체였다. 마동철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힘이 저 연약해 보이는 계집애 하나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죽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더 이상 군인의 구령이 아닌 야수의 포효였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맹렬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공격에는 이제 기술이나 전략 따위는 없었다. 오직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원초적인 분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안유진의 눈에 그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 근육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그의 다음 주먹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올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발의 무게중심 이동만으로도 그의 발차기 궤적을 미리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읽는 듯했다. 마동철의 라이트 훅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주먹이 닿기 직전 그녀의 상체는 종이 한 장처럼 뒤로 젖혀져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육중한 발차기가 그녀의 옆구리를 노렸다. 하지만 그녀는 발레리나처럼 가볍게 반바퀴 돌아 그의 공격 범위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가 성난 황소처럼 머리를 숙이고 그녀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 흐르듯 그의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어 그의 균형을 더욱 앞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이전처럼 단순히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힘과 공격성을 마치 합기도의 고수처럼 역이용하여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곰이 날렵한 나비의 농락에 놀아나며 제풀에 지쳐가고 있었다. 마동철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주먹은 점점 더 느려지고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눈앞의 저 여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마침내 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가장 큰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안유진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주먹이 날아오는 길목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안쪽의 급소를 손날로 가볍게 그러나 정확하게 가격했다. 툭! 아주 작은 충격이었지만 마동철의 오른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마비감이 퍼져나갔다. 그의 주먹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팔이 축 늘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 찰나의 빈틈, 안유진의 발이 그의 균형을 잡고 있던 왼쪽 무릎 바깥쪽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무게중심을 잃은 그의 몸은 그의 의지를 배반했다. 바로 그 순간 안유진은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는 대신 두 걸음 뒤로 물러나 똑바로 섰다. 그녀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균형을 잃고 간신히 서 있는 거대한 적수를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리고 진짜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훈련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귓가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마동철 대령님. 그녀는 그의 계급을 똑똑히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존경심 대신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힘이 곧 정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찢어진 입술을 혀로 핥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정의로운지 한번 가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겠다는 지배자의 선언이었다. 마동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와 굴욕감에 질려 그저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한 명의 여군 소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함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난 재앙 그 자체였다. 누가 더 정의로운지 한번 가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유진의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그녀의 그 평온한 목소리 앞에서 마동철의 거대한 육체와 대령이라는 계급장은 한낱 종이 호랑이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는 감히 대답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저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며 마주쳤던 그 어떤 적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다. 안유진은 그의 침묵을 경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며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다. 대령님 같은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서히 날선 칼날 같은 위압감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 훈련의 이름은 지옥 주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 괴물과의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후보생들은 일주일간 잠 한숨 못 자고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압도적인 교관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 싸움에서 그들은 비로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녀의 말에 훈련장에 있던 몇몇 특전사 출신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악명 높은 훈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인간을 인간이 아닌 병기로 만들어내는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훈련. 안유진은 마동철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가장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다. 오늘 대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요란한 몸풀기는.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제707 특수임무여단.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훈련장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707 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중의 최정예, 국가급 대테러 부대이자 그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인 살아있는 전설들. 그곳은 일반 육군 장교들에게는 신화와도 같았다. 마동철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가 707? 안유진은 그의 말을 긍정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한 문장을 내뱉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지옥 같은 테스트를 직접 설계한 사람입니다. 정적.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완벽한 침묵이 훈련장을 지배했다. 시간이 멈추었다. 모든 이들의 뇌가 방금 들은 문장의 의미를 처리하기 위해 멎어버린 듯했다. 테스트를 직접 설계한 사람.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707 부대 출신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괴물들의 훈련시키는 괴물들의 스승이었다는 의미였다.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에 전투 교리를 만들고 그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교관이었다는 뜻이었다. 707 교관. 그 이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 전투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살아있는 무기라는 최고의 칭호였다. 마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다리가 후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서 힘자랑을 하고 누구 앞에서 군대에 여자 운운하며 모욕을 주었는지 꿰갈았다. 그는 어린아이의 모래장난에 진짜 전쟁의 신이 강림한 것과도 같은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훈련장에 모인 모든 장교들이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내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안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범한 외모, 과묵한 성격,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침묵과 인내는 약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상대가 그럴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707 교관. 그 칭호는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그것을 얕본 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였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금까지 모셔온 상관이 내가 그저 유능한 참모장교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이었다니. 그녀가 보여주었던 단단한 굳은 살, 지형을 읽던 깊은 눈빛, 그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안유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대령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안유진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동체 시력이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던 마동철은 자신의 눈앞에서 목표물이 사라지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유령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비대해진 등 근육의 한 지점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짚었을 뿐이다. 첫 번째, 상대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법. 마동철은 등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자신을 공격한 대상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왼쪽 측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몸에 손을 댔다. 이번에는 그의 왼쪽 무릎 뒤 오금의 힘줄 부분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손날로 가볍게 그러나 정확하게 가격했다. 두 번째,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 마동철의 왼쪽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그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오른발에 힘을 주었다. 그는 분노와 공포로 눈이 뒤집혀 닥치는 대로 팔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해부학 강의였다. 그리고 안유진은 교수였고 마동철은 살아있는 교보제였다. 세 번째, 상대의 무기를 역이용하는 법. 안유진은 마동철이 휘두르는 오른팔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팔을 향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지고 그의 팔꿈치 관절 아래를 받쳤다. 그리고는 그의 힘이 실린 방향 그대로 아주 작은 힘을 더해 그의 팔을 비틀었다. 우드득. 마동철의 어깨 관절이 탈고되는 끔찍한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으악! 그의 입에서 마침내 진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오른팔은 이제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힘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기술만을 사용했다. 인체의 구조와 급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치명적인 기술.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예술의 경지에 오른 무술이었다. 그것은 대련이 아니었다. 외과 수술이었다. 그리고 안유진은 집도이였고 그녀는 자신의 기술로 오만함이라는 이름의 종양을 제거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남은 왼팔로 그녀를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의 의지를 완전히 꺾는 법. 안유진의 목소리는 그의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들려왔다. 그녀는 단 2걸음만으로 그의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는 그의 남은 왼팔마저 같은 방식으로 제압하고 그의 등 뒤로 올라타 목을 감았다. 완벽한 초크 기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양쪽 다리 오금을 자신의 다리로 감아 그를 완전히 통제했다. 이제 마동철은 거대한 몸뚱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통제하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거북이가 되었다. 놔줘, 항복이야. 그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안유진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제대로 된 경례를 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을 조르는 대신 그의 몸 전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 천천히 그리고 굴욕적으로 매트 위에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이마를 찢게 만들었다. 쿵! 한때 하늘을 찌르듯 했던 그의 오만함이 흙먼지 가득한 매트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통과 굴욕감 속에서 신음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제압당한 그의 몸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과정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은 마치 신화의 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힘이 기술 앞에서, 폭력이 무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추한 것인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안유진은 마침내 그를 놓아주었다. 마동철은 무너진 자존심과 망가진 몸을 이끌고 짐승처럼 신음하며 바닥을 기었다. 그의 왕국은 단 1분 만에 한 명의 여군 장교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마동철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의 충실한 수족들이었던 2명의 다른 대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자신들이 신봉했던 힘의 상징이 저 작은 여군 장교 하나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분노가 그들의 이성에 마비시켰다. 혹은 이대로 물러서면 자신들의 체면마저 완전히 구겨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건방진 년이 대령급 장교에게 무슨 짓이야? 2명의 대령이 거의 동시에 안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다른 한 명은 측면에서. 그들은 2대1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로 그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실수였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방금 전에 격렬한 싸움으로 그녀 역시 지쳐있을 터였다. 건장한 대령 2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안유진의 얼굴에는 그 어떤 당혹감이나 긴장감들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귀찮은 파리를 쫓으려는 듯한 아주 희미한 짜증마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3명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고 있을 뿐이었다. 정면에서 달려들던 대령이 그녀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동시에 측면에서 달려들던 다른 대령은 그녀의 허리를 잡기 위해 태클을 시도했다. 완벽한 척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닿기 직전 안유진은 몸을 낮추는 대신 오히려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올랐다. 그녀는 정면의 대령이 뻗은 팔을 발판 삼아 그의 어깨를 밟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마치 무협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게 날아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에 2 대령은 순간적으로 목표를 잃고 당황했다. 정면의 대령은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앞으로 비틀거렸고 측면의 대령은 그녀가 사라진 공간을 향해 헛된 태클을 하며 고꾸라졌다. 바로 그 순간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킨 안유진이 다시 내려왔다. 그녀는 2명의 대령 사이 그들이 서로 충돌하기 직전에 그 절묘한 공간으로 착지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그들의 등과 목덜미를 동시에 아주 가볍게 밀었다. 그녀가 가한 힘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로를 향해 달려들던 2 사람의 엄청난 관성과 무게를 서로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쾅! 2명의 육중한 대령이 서로의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며 육중한 소리를 내고 쓰러졌다. 그들은 서로의 힘에 스스로 파괴된 것이다. 마치 당구대 위에서 하나의 흰 공이 2개의 적구를 정확하게 맞춰 포켓에 집어넣는 것처럼 완벽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모든 것은 5초도 안 되어 끝났다. 훈련장은 이제 완전한 침묵을 넘어 경외감에 휩싸였다. 안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섰다.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3명의 대령들 한가운데 그녀의 작은 체구는 쓰러진 거구의 남자들과 대비되어 오히려 산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인 소령 계급장은 이제 그 어떤 장군의 별보다도 더 밝고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곧 증거였다. 그녀는 이 훈련장의 새로운 질서이자 새로운 정의가 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방금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 명의 비범한 인상이 낡고 부패한 권위의 상징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진정한 힘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쓰는지를. 그녀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고수의 여유였다. 그녀의 평범함은 더 이상 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을 품은 고요한 하늘과도 같은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안유진 소령. 그 이름은 오늘 이후로 이 훈련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두려움의 상징으로 혹은 경외의 상징으로.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여군이라고 부르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훈련장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3명의 대령을 발취해 둔 채 서 있는 작은 거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승자의 환호성을 지르지도 패자를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하게 그리고 무겁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마동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차가운 살기가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연민과 무지한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엄격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지혜와 품격이 담긴 따뜻하지는 않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였다. 마동철 대령님.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계급을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마지막 남은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당신은 평생 힘을 숭배해 왔겠지요. 당신에게 힘이란 저 거대한 근육과 높은 계급장 그리고 당신보다 약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능력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그의 망가진 몸을 한번 훑어보았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 힘은 지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이 비참한 자리로 끌어내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히 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교훈과도 같았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억압하는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존재를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당신은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그 말은 육체적인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마동철의 영혼에 남겼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뿌리부터 부정당하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안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훈련장에 모인 수백 명의 다른 장교들을 향해 섰다. 그녀는 잠시 모두를 돌려보았다. 경외와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수많은 눈들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지휘관으로서의 위엄과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동료 군인이 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부하를 짓누르는 것을 침묵으로 방조했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아닌 성별과 체급이라는 편견으로 동료를 재단했습니다. 이것은 마동철 대령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장교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대는 힘을 숭상하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롭고 강력한 힘이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와 함께 조국을 지키는 동료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를 향한 폭력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군대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한번 가리켰다. 이 계급장은 우리가 서로를 억압하고 차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큰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장황한 연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진정한 군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뇌리에 완벽하게 각인시켰다. 훈련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불편하고 억압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성찰과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경건하고 존엄한 침묵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압도적인 실력이 이 훈련장의 낡고 부패한 질서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파트 2. 스톤정, 삼천트. 안유진 소령은 훈련장을 가로질러 자신이 속한 부대의 집결지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길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열렸다. 장교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이나 동정이 없었다. 오직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존재를 마주한 듯한 순수한 경외감만이 남아있었다. 의무병들이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려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의미로 가볍게 손을 저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아까 맡겨두었던 자신의 외투를 묵묵히 건네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 3명의 대령을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녀가 막 진지를 떠나려 할 때였다. 그 무겁고 경건한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나였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의 두려움과 망설임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존경하게 된 상관에게 나의 진심을 표현해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절도 있고 가장 진심이 담긴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나의 손끝은 나의 눈썹 끝에 정확하게 닿았고 나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향해 있었다. 충성. 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누구에게나 들릴 만큼 충분히 크게 울렸다. 내 경례에 안유진 소령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아주 희미하게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말 없이 나의 경례에 답례를 해주었다. 나의 그 작은 행동이 두개 난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내 옆에 있던 다른 동기장교가 나를 따라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것이 시작이었다. 1명, 2명,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그 자리에 있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안유진 소령을 향해 경례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속한 5군단 장교들부터 시작되었고 이내 해병대, 해군,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까지 그녀를 비웃었던 마동철의 무리 일부까지.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녀에게 경례를 했다. 구령은 없었다. 오직 수백 개의 팔이 올라가고 수백 개의 굳건한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장엄하고 섬엄한 광경만이 펼쳐졌다. 이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이것은 소령이라는 계급장에 대한 존경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편견과 억압을 자신의 실력과 품격만으로 압도해버린 한 명의 진정한 군인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였다. 그 순간 안유진 소령은 더 이상 한 명의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그 수백 개의 경례를 받으며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훈련장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러나 깊이 고개를 숙여 답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가늘었지만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그녀보다 더 큰 거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점이었다. 그날 이후 육군 과학화 훈련단에는 하나의 전설이 생겨났다. 힘이 아닌 기술로, 분노가 아닌 품격으로,
거대한 오만의 산을 무너뜨린 한 여군 장교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 수많은 신임 장교들의 가슴에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영원한 불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안유진 소령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편의 대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책의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고 성별이나 체격 혹은 과묵한 겉모습만 보고 한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하곤 합니다. 진정한 힘은 안유진이 증명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시간에 걸친 침묵 속의 훈련으로 벼려지고 어려움 앞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로부터 나오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동철 대령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교훈을 얻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겉모습만으로 얕보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 적은 없었나요? 당신에게 있어 진정한 힘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되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편견을 깨고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품격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